안녕하세요. 부모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지역주택 조합 분양 그 불편한 진실 2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이 활성화된 이유, 또 지역주택 조합이 그 절차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번 편에서는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지역주택 조합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뭐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토지 확보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확보라고 하는 건 토지 사용 승낙하고 토지 매입을 따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 사용 승낙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토지 매입보다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는 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초기에는 소문을 내지 않고 토지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점차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한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나중에 파는 그 건물이나 혹은 주택이나 혹은 땅을 나중에 매입하는 분들은 인지상정이라고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고 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토지 확보 문제가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혹은 형성이 되기 전부터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해당 부지를 매입을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옵니다. 보통은 전문적으로 그 토지 매입을 하는 전담 팀을 꾸려서 토지 매입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사실은 이 토지 매입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데요. 그 토지,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대부분이 외곽도 있지만 주로 도심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도심에는 많은 건물, 많은 상가, 또 많은 주택들, 뭐 세입자, 임차인들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사실은 실제로 토지 매입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입 단가도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매입이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토지나 건물주는 사실은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매도를 하고서 그냥 조합원 지위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토지 건물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 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연이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가끔 가다가 1인이나 2인 토지주가 전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좀 흔하진 않은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지역주택조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땅 매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상승 요인인데요. 이러한 추가 분담금 상승 요인에는 이런 그 토지 확보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용적률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변경이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 세대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대수가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악화가 되니까 당연히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부 체납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기부 체납은 그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그 해당 관청에서는 시민공원이라든지 조그만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공공을 위한 면적을 그 기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허가 조건인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부 체납이 되면 그만큼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그, 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건설사가 선정이 되면 사업이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건설사는 어떤 건설사가 됐든, 현대가 됐든, 대우가 됐든, 뭐 일반적인 서희, 뭐 반도, 어느 건설사가 됐든, 이 건설사는 단순 시공입니다. 도급 계약을 맺고 그 건물을, 그 아파트를 짓는 거에만 책임이 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155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으로 실입주한 게 34곳. 그래서 약 20%의 성공 확률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는 거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뭐 시기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지만 모든 사업장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같은 부지에 두세 개 조합이 난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권 문제가 생기고, 또 그 기존에 설립된 조합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서 거기서 또 돈을 뜯어내는 구실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원이 주택조합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조합에서는 그걸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조합이 그런 자료들을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차라리 벌금을 내고 그거를 버티는 경우도 뭐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오픈이 돼버리면 전체적인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서를 보시면 사업 무산 시 업무 대행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결국은 업무 대행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후나 사업계획 승인 후가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관에서 방문을 하면,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하면 토지 매입이나 조합원 모집 현황을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려주지도 않고요. 홍보관에서 토지 매입 현황을 비치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서의 일부 혹은 토지 매입의 일부 자료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그거를 다 열람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토지 사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부분이 사업기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계속 존재하고요. 또 성공한 사업장도 은근히 꽤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옛날에는 신탁사의 자금을 유치를 안 하고 일반 조합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신탁사의 자금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금의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은 결국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정보가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